어떻게 이거 한번 그냥 빠지고. 하긴 여기 위에서 찍어. 위에서 10원을 위에서. 엄마야. 저래요. 뗄 수 있겠다. 시원치 안 됐어. 그래서 그 산출물이 나온 것들이 보고가 되겠죠. 윗선에 보고가 되고, 이 얘네를 지도했던 그 지도자 선생님들이나 뭐 관리 선생님들은 그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임무니까, 업무니까 그걸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그 선생님들하고의 그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피드백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져 있느냐, 그거는 뭐 많이 이루어졌다라고는 말은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 저희 이만큼 했어요 라고 아이가 메일을 보내면 거기서 뭐 한 몇 줄 정도 이렇게 글로 써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신경 안 쓰는 분들도 계셨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결과물은 이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결과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한테는 뭐 상장 주고 모범 우수 거기서도 뭐 장려 우수 금상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4학년 때는 멋모르고 그냥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아이도 5학년 돼서 또 새롭게 또 4월이 돼서 발명을 또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되고, 또 뭔가를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뛰어다녀야 되고, 또 산출물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자기가 정말 과학을 좋아했었는데 애가 점점 이렇게 싫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가 딱 파악을 하고 6학년 때 안 했어야 되는데, 이게 3년간 수료라는 어떤 그런 수료증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나오면 이렇게 뭔가가 중학교 때 만약에 영재원을 가면 뭔가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걸로 알고, 그런데 이제 너무 아이러니한 게 얘가 3년 동안 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 엄마 나 중학교 가서는 안 할래,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초등 때 그렇게 노력을 한 거는 사실 중학교 가서 일반 중학교 갔는데 무슨 뭐가 쓰였겠어요. 거기서 이제 중학교에서 내가 이제 대학교로 가는 영재원을 한다 그러면 의미가 있었겠지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지쳐요. 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 안에서 수업도 받고 캠프도 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100% 그냥 다 영재원은 좋은 거야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비판하는 그런 약간의 비판의 시각으로 보는 게 5학년 말쯤부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친 거죠. 엄마도 지치고 아이도 지치고 같이 하는 엄마들도 지치고, 그렇게 되고 결과물은 누굴 위해서 만드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었겠죠. 그런데 일정 부분 엄마들이 힘들고 아빠들이 힘들다는 거는 동의하실 거예요. 영재원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동의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영재원을 보내고 이런 계획을 다시 아이를 초등 때부터 중등 때부터 다시 키운다면, 초등 때는 그냥 마음껏 얘랑 하고 싶은 것만 아이가 지치지 않게 하는 게 목표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중등 때 정말 아이의 생각이 어느 정도 이만큼 컸을 때, 아이의 의지가 있을 때 왜 어릴 때는 멋모르고 엄마가 좋은 거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점점 크다 보면 자기 생각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때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게 하도록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굳이 초등 영재원은 저는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영재원 시스템이 그때랑 물론 지금 10년 차이가 났지만 제가 영재원에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저희 언니였거든요. 저희 언니 아이들을 영재원에 보냈었어요. 근데 언니도 그때 그랬어요. 그때 언니도 정확하게 저한테 아주 쓴소리는 안 해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제가 막 하고 싶어 하는 게 막 보이니까 쓴소리를 정확하게 못 했겠죠. 그래서 이제 네가 가서 겪어봐라 그랬거든요. 그 말의 의미를 제가 3년 지나고 나서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저는 그 뒤부터는 도시락을 싸들고 말리는 엄마가 됩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의 글 어딘가에 보면 도시락 싸들고 말린다라는 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네. 오늘도 영상이 조금 길어졌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만약에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이 대한민국 엄마 구하기라는 책을 읽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기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내 아이의 10년 후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제가 뼈저리게 지금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중학교 때 가서 그렇게 안 한다라고 거부를 했을 때 저는 다행히 안 시켰어요. 왜냐면 저도 힘들었거든요. 그래, 우리 하지 말자, 이러고.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초등학교 때 안 하고 중학교 때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대학 부설로 갔어요. 그때 스펙을 잘 쌓아서 과학고까지 연결돼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스타트를 제가 일단 지나온 세월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아이의 생각이 컸을 때, 아이한테 정확하게 물어보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내야 되는데 네가 할 수 있겠니? 넌 정말 그렇게 해라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을 때, 엄마가 돕지 않아도 될 때, 그때 시작을 하는 게, 그래도 아마 중학교 때 해도 아마 많이 막 힘들고 조언을 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아이가 크니까 그때는 좀 덜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 때는 영재원을 보내지 마시라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엄마의 욕심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더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그런데 요즘 초등 때 안 가면 곧 중등 때 이렇게 못 보내나 봐요. 그게 정말 더 안 좋은 거거든요. 초등 때부터 엄마들이 더 난리치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왜 그렇게 제도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10년 전 이야기라.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뭔가 생각이 좀 정립이 됐을 때,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정말 날개를 펴고 날아가야 될 시기는 고등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아이를 지치게 하지 않는 것? 그거 하나만 엄마가 생각을 해도 막 엄마들이 나쁜 말로 속된 말로 나대지 않을 것 같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막 무리하게 애를 질질 끌고 다니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정말로 후회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겪어서 저도 첫 아이를 키우던 엄마다 보니 이런 시절의 경험이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시나 이런 경험을 미리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모니카가 제일 아이 키우면서 후회되었던 순간 중에 한순간인 아이 초등 때 교육청 영재원 보냈다고 막 좋아하던 그 모니카, 네, 지워버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가 주관이 꼭 있으셔서, 네, 그냥 남들 다 좋다니까 따라가지 마시고 주관을 가지고, 네, 해주시고, 그게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아이 10년 후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라는 늘 그런 신중함을 가지고 아이의 어떤 학원을 결정한다든지 아이의 공부 방향을 결정할 때 아이와 함께 늘 생각을 해서, 네, 의논을 하고 아이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이 그러지 못했고 나중에서야 제가 느꼈던 바이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네, 제 경험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